박 선생님, 기적입니다. 20년간 당뇨약을 먹었는데 이제는 약이 필요 없어요.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70세의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제가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박 의사님, 전 95세인데 제 동네 70대들이 저보다 더 늙어 보인대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라고 했죠. 의사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대로라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직 58살밖에 안 됐는데. 네, 당신처럼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다간 5년 안에 사망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바로 30년 전 제가 중환자실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폐에 매일 12시간씩 수술하고 진료하고 연구 논문까지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닫고 평범한 노화와 질병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음 25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인생의 황금기를 찾아낼 것인가? 30년간의 의학 연구와 경험을 통해 밝혀낸 장수 습관 7가지의 비밀. 이 습관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할 준비하세요. 15년의 수명을 더해줄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로 88세, 40년 경력의 내과의사 박정우입니다. 전문의로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58세의 과로로 쓰러진 이후 실천해온 건강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자면 매일 아침 7시부터 진료를 시작하고 틈틈이 의학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에 이렇게 활동적인 것을 신기해 하시는데 사실 30년 전만 해도 저는 건강 관리를 전혀 하지 않던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자기 건강은 못 챙긴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에 환자 100명 이상을 보며 밤낮 없이 일했고 결국 58세의 심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사로서 다른 이들의 건강을 돌보기 전에 제 자신의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실천하고 있는 노년기 황금 건강 습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광수 선생님은 83세의 초등학교 전직 교장 선생님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시지만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김미영 선생님은 19세로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을 겪으셨지만 지금은 노인복지관에서 뜨개질 강사로 활동하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또 95세의 정태영 선생님은 은퇴한 우체부로 제가 알려드린 건강 습관을 20년간 꾸준히 실천하셔서 지금도 마을 게이트볼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송영희 선생님은 16세로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지만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을 회복하셔서 요즘엔 유튜브에서 건강한 실버 요리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81세의 최동철 선생님은 은퇴 후 고립감으로 우울증을 겪으셨지만 지금은 지역 노인대학에서 실버 재테크 강의를 하실 만큼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강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습관은 명상과 호흡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15%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신 다음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하루 10분만 실천해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으로 불안감과 우울감이 크게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이광수 선생님의 경우 폐질환이 있으셔서 처음에는 호흡 명상을 어려워하셨습니다. 박 선생, 숨 쉬기도 힘든데 무슨 호흡 명상이요? 하셨죠. 그래서 저는 1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5분까지 가능해지셨고 산소 포화도도 개선되셨습니다. 숨을 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숨에 집중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느끼는 일이죠. 이광수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장 건강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센트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실천하는 그리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식사할 때 20번 이상 꼭꼭 씹기, 그리고 매일 소량의 발효식품 섭취하기입니다. 이 습관으로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도 좋아지며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송영희 선생님은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는데 장 건강 관리를 시작하시고 6개월 만에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건강한 실버 요리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발효식품 레시피도 많이 공유하고 계세요. 박 선생님, 사실 처음에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벼워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졌죠. 그러다 보니 요리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유튜버까지 됐네요. 송영희 선생님의 말씀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도 이 습관을 시작한 이후로 소화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면역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요즘은 연일에도 걸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수면의 질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제가 실천하는 황금 수면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밤 9시부터는 스마트폰 멀리하기, 취침 3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 줄이기, 그리고 베개 높이 조절하기입니다. 베개 높이는 어깨 너비의 15 정도가 적당한데 이렇게 하면 목 통증도 줄어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미영 선생님은 남편과 사별 후 불면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잠이 안 와서 약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셨죠. 저는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한 습관을 알려드렸고 특히 취침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TV나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취침 전 1시간은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잠이 잘 오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노인복지관에 나가볼 용기도 생겼고 지금은 뜨개질 강사까지 하게 됐네요. 김미영 선생님의 말씀처럼 수면의 질 개선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 삶의 질 전체를 향상시킵니다. 이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기억력 좋아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새벽에 자주 깨곤 했는데 이 습관을 들인 후로는 5시간만 자도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운동입니다. 노년층에게는 격렬한 운동보다 균형, 유연성,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10분간 스트레칭, 점심 식사 후 15분 천천히 걷기, 저녁에 가벼운 맨손 체조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해도 좋으니 매일 하세요. 정태영 선생님은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법을 20년간 실천해 오셨습니다. 은퇴한 우체부셨는데 몸을 많이 쓰시던 분이라 은퇴 후에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박 선생님, 우체부 시절에는 하루에 킬로미터 이상 걸었어요.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몸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법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쉬워서 효과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정태영 선생님은 이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셨고 지금은 마을 게이트볼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저보다 체력이 딸리는 경우가 많아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항상 박 선생님이 알려주신 운동법이라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운동은 근력 유지뿐만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의 낙상이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진료 시작 전 1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병원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걷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10분 정도 맨손 체조를 합니다. 이 습관 덕분에 발세인 지금도 12시간 진료를 해도 체력적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5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웃는 연습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깊은 숨 3번 들이쉬기, 그리고 저녁에 감사한 일 하나씩 적어보기입니다. 이 습관들로 불면증이 개선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최동철 선생님은 은퇴한 회계사로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과 무력감으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40년 넘게 바쁘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할 일이 없어지니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았어요. 저는 최동철 선생님께 스트레스 관리법과 함께 병원에서 운영하는 환자 모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권해드렸죠.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뭔가를 찾아 적다 보니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더군요. 맑은 하늘, 따뜻한 차 한 잔, 오랜만에 걸려온 자녀의 전화,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최동철 선생님은 지역 노인대학에서 실버 재테크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하시는데 이제는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되셨대요.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차별과 같은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도 58세의 과로로 쓰러졌을 때 큰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그때부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습관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았구나라고 감사하고 하루에 3가지씩 행복한 일을 찾아보세요. 작은 행복을 자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이광수 선생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전파하십니다. 박 선생님, 숨쉬기 힘들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그러면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이광수 선생님은 병원 내 환자 모임의 리더 역할도 하고 계신데요. 새로운 환자가 오면 항상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의미와 가능성을 찾는 태도입니다. 노년기에는 여러 상실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러한 태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김미영 선생님은 남편과 사별 후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병원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분들을 만나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김미영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뜨개질 강사로 활동하면서 비슷한 상실을 경험한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계세요. 제가 뜨개질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러면서 조금씩 치유되는 과정이죠. 제가 뜨개질로 위로받았듯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낮아져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제 경우 과로로 쓰러진 후 처음에는 의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건강을 더 잘 챙기는 의사가 되자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아침 습관 만들기입니다. 아침 습관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아침 루틴은 하루의 리듬을 잡아주고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실천하는 아침 습관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하기, 커튼을 열고 아침 햇살 맞기,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10분간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하기입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정태영 선생님은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저는 우체부 시절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했더니 하루가 더 길어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태영 선생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을 자신만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시며 이 시간에 명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시네요. 아침 습관은 특히 노년기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햇살을 쬐는 것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송영희 선생님은 아침 습관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평생 늦잠 자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침은 항상 허겁지겁 먹고 점심은 과식하고 저녁은 늦게 먹었죠. 그러다 보니 당뇨와 고혈압이 생겼나 봐요. 하지만 송영희 선생님은 아침 습관을 바꾸면서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습관 전체가 바뀌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어요. 지금 송영희 선생님은 유튜브에서 건강한 실버 요리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특히 건강한 아침 식사 레시피를 많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이 그분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아침 습관은 혈압 안정, 불면증 개선, 우울감 감소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더욱 중요해지므로 이러한 아침 습관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습관 기억나시나요? 명상과 호흡, 장 건강 관리,
수면의 질 개선, 균형 잡힌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아침 습관 만들기입니다. 이 습관들은 제가 58세의 과로로 쓰러진 후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30년 동안 실천해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께도 권해드렸어 좋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최근 제 진료실에 13세 젊은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죠. 저는 그 젊은이에게 이 습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선생님, 이 습관들은 노인분들을 위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젊은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습관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실천한다면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건강한 노후는 노년기에 갑자기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58세에 시작해도 88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최동철 선생님은 65세에 은퇴하시고 우울증을 겪으셨지만 지금 81세에는 지역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정도로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김미영 선생님은 70세에 남편을 여의시고 깊은 슬픔에 빠지셨지만 19세인 지금은 뜨개질 강사로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세요. 이광수 선생님은 15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으셨지만 83세인 지금도 병원 내 환자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정태영 선생님은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을 게이트볼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실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송영희 선생님은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지만 76세인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제가 알려드린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음 습관을 추가하는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5분의 명상이라도 매일 한다면 그것이 쌓여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물론 필요한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박 선생님, 제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겠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는 습관을 바꾸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습관의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정태영 선생님은 75세에 제 환자가 되셨고 그때부터 이 습관들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 선생님, 75세에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있었으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라도 시작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저도 88세인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습관들 덕분입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하는 진료와 틈틈이 하는 의학 연구 활동,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태영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못 해본 것이 아니라
시작조차 안 해본 것입니다. 건강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시작하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 더 많은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